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트리온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hiyakorean.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한국은 지난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어요. 오늘은 한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한글을 배우는 거였죠? 여러분은 이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우선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글을 만드신 분은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한글을 창제했다라고도 하는데 1443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3년 후인 1446년에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한글을 반포했어요. 한글을 온 나라에 알렸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한글을 만드는 건 세종대왕의 비밀 프로젝트였어요. 여러분이 한글을 먼저 공부한 후에 아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한글 쉽다. 한국어 공부하기 쉽겠는데? 한국어 공부가 쉬울 거라고 오해하게 만든 그 한글.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글을 만들었던 조선시대 그 당시에 이 한글 만들기 프로젝트가 비밀 프로젝트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한글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리지 않고 정말 극비리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비밀스러운 뒷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자, 그럼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 조선은 한자를 주로 사용했어요. 근데 한자는 너무 복잡하고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자는 충분히 교육을 받은 지배층들의 문자였어요. 농사 짓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한자는 너무 어려운 문자였어요. 일반 사람들이 한자를 읽고 쓰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 조선시대의 지배층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인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그 당시 조선의 지배층들은 한글을 만드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걸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 한글을 만드는 걸 좋게 보지 않았을까요? 한글을 만들기 전에 조선시대에서는 한자를 사용했고 한자를 사용하는 건 그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만의 특권,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자를 아는 사람들만 책을 읽고 교육을 받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자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글이 생겨서 일반 사람들도 모두가 쉽게 글을 배우고 책을 읽으면은 자신들만의 특권이 사라질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세종대왕은 이런 상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미 다 눈치챘어요. 만약에 내가 한글을 만들면은 이 지배층이 난리 날 거라는 거. 아주 큰 반발에 부딪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뜻이 맞는 몇몇 신하들만 모아서 집현전이라는 곳에서 아주 비밀리에 한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팀이 조용히 모여서 새로운 문자를 연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창조해냈어요. 근데 왜 세종대왕은 그 당시의 지배층, 특히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양반들, 조선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왜 세종대왕은 양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글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였어요. 신분사회라는 건 사람들을 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주 급이 낮은 사람, 급이 높은 사람. 신분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글을 쓰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은 권력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한자를 사용했고, 그 사람들은 한자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만드는 걸 찬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고, 내가 지금 한글을 만들고 있다는 걸 공개하면 아주 문제가 커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신중하게 행동한 거였어요. 1443년 드디어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어요. 한글을 창제했고 3년 후인 1446년에 한글을 공식적으로 알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한글을 알렸어요. 한글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글이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다 널리 알렸는데,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권력을 가진 지배층, 그 당시에는 양반이라 불렸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 사람들, 특히 공부를 하는 학자들은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한자만 사용했어요. 그 사람들은 한글이 저급한 문자라고, 저급하다, 급이 낮은 문자라고 부르면서 한글의 사용을 꺼렸어요. 처음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 한글을 배우고 읽고 쓴 사람들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과 여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당시에는 큰 반발이 있었지만 계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고, 특히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종대왕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읽고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당시 세종대왕이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알겠어, 그럼 나 한글 안 만들게
한글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문자를 쓰고 있을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은 한글이 아닌 어떤 문자를 배우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한글에 관해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주세요. 2주에 한 번씩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트론을 확인해주세요. patreon.com 히어코리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